역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5위더라고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대구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결정 건수가 총 141건, 그러니까 뭐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쪽하고 비하면 제일 많이 나오고요. 피해 규모도 178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추산되었습니다. 지난주 또 기억하시죠? 46억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대구 빌라왕 검거된 얘기도 아시죠?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로 빌라 매입하고 이 빌라들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 벌인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보통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A씨의 계약을 일부 대신 실행하고 보수 받아가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보니까 지난 10월 12일 날 국토연구원이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이제 약간 이 빌라왕 계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관련해서 이 깡통 전세 위험 이제 가구 비중이 높은 게 뭐 이렇게 보니까 2, 3, 4, 5위가 모두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예. 저희가 이게 자료 제출도 잘 안 해주셔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대구시가 전세 사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지원했는지 홈페이지에 전세 사기, 대구시 홈페이지에 전세 사기라고 검색해 봤는데, 이게 7월 2주 동안 운영한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이제 지원센터 운영요 2주 하셨더라고요. 그게 전부로 나옵니다.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 6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꾸려서 자신들이 직접 이제 상담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답답해하는 이제 현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경남이죠. 지난 4월부터 이제 여기는 훨씬 좀 적습니다. 피해 수도 적고 그렇긴 한데 자체 조직으로 전세 피해 센터 운영해서 동네 공인 중개사 사무소 136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뭐 행정처분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경북도 이제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 공인 중개사들이 어떻게 이제 가담했는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 지자체 접수된 피해 내용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의 이제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피해 지원 관련해서. 근데 대구시가 너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피해 지원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수혜자가 얼마인지 좀 자료가 안 와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아마 제출하는 것은 지방사무로 판단이 돼서 그럴 겁니다. 아유, 근데 이거는 전세사기 업무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말씀드린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게 굉장히 지방자치제에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6월 14일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하신 거죠, 이번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6월 14일부터 하고 6월에는 이제 그때 제가 나온 거로 이렇게 확인해 본 거로는 7월 2주 동안 한식으로 운영한 거 말고 그때까지는 안 잡히고 10월 이후에 이 TF 인력 만드신 거 요거 정도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어서요. 대부분의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 2월부터는 뭔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작년 말에 이제 워낙 사건이 세게 벌어져서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공포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아마 6월 14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근데 이 정도 발생했으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도우려고 하고, 특히 이 공인중개사 여기는 이런 식의 역전세 뭐 이런 깡통전세 문제들이 심각한 데니까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사실은 여기에 사시는 시민들이 안도하면서 의지할 수가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들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미흡한 거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경제국장이 조시국장 소관 잘 들을지 실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4월에 우리가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 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리고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 모르세요. 이런 법이 바뀐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가 이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제 조례들을 많이 피해자들 이 전세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들을 많이 통과시키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를 여기서 이제 도와주시는 걸 떠나서 이 지방에서 같이 이 시에서 같이 돕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지원들을 위해서 특히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연구원에서 역전세, 깡통전세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 여기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과 관련한 홍보나 아니면 이제 조례나 이런 걸 통한 여러 가지 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례 제정을 포함해서 네. 의원님 주신 말씀을 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